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수학 선택 과목,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을 여러분이 지금 아마도 선택을 하신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언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작년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작년에 수학 선택 과목은 어떻게 응시 비율이 계속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재작년에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 보통 수학 나형이라고 불렀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63.5% 정도니까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 기하라고 부르진 않았고 수학 가형이라고 했어요. 이 학생이 33% 정도 되는, 제가 여기에 모든 숫자들은 소수점 아래를 그냥 다 떼버렸어요. 대략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학생은 수학 나형인 인문 계열의 수학을 선택했고 3분의 1 정도가 자연 계열의 수학을 선택했던 게 재작년에 이제 응시의 비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이제 쭉 변화를 보시면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서울시나 이런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들만 보는 거고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은 모두 보는 거니까 약간 인원수가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점점 중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로 바꿨다는 얘기고, 당연히 미적하고 기하도 서로 약간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보통 미적에서 기하로 가는 학생은 많지만 기하에서 미적으로 오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수학 선택 과목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수험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적이나 기하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거죠. 게다가 올해는 어떤 입시기관이 발표하기를요, 작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학생 중에 약 15% 정도는 올해 미적분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고, 재수를 할 때요, 기하를 공부할 학생들은 약 4% 정도 늘어났대요. 그럼 이런 추세를 따져보면 작년에 수능시험에서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51.7%라면 올해 3월 서울시 모의고사는 이 정도의 비율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서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는 학생이 있겠죠. 그리고 점점 확통은 미적 또는 기하로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미적분 선택자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이건 작년 입시와 큰 관련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수능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원 2가 22문제고 76점이나 배점이 있으니까 거의 중점적인 과목이 수원 수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하, 확통, 미적은 8문제에 24점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25%의 비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년에 수학 나형인 상위권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선택했던 상위권 학생들이 확통 모의고사를 보면서 확통 쉽네, 그럼 나 미적분 해볼까?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옮겨간 학생들이 있고, 또 작년 내내 언론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다,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냐면 확률 통계 대비 표점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올해 수능시험에서 확통보다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표준 점수 최고점에서 3점 정도 더 높았으니까 실제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입시에서는 인문 계열의 대학들은 수학에 대한 응시 제한이 없는데 자연 계열의 대학들은, 서울의 상위권 자연 계열의 대학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 응시 과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로는 제한이 있어서 못 넘어가는데 이과에서 문과로는 제한이 없으니까 마구마구 넘어가서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에 이과보다 더 상위권 대학에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미적분 선택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유고,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의 미적, 기하, 확통 이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여러분이 선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수학 1, 수학 2가 공통 과목으로 22문항이 출제되고요. 76점이니까
사실 수능 수학의 성패는 여기서 대부분 갈려지고 수학 선택 과목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이나 자연계열로 꼭 진학해야 하거나 대입의 목표가 뚜렷한 학생은 당연히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면 될 거고, 학습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만 수험생의 수학적 능력하고 성취도, 얻는 점수, 시간 대비 얻는 점수, 시간 활용 이런 것들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목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의 공부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미적분은 140 정도 되고요. 그냥 시간상으로 혹은 외워야 될 것들, 뭐 공식 같은 것들, 기하는 한 120 정도 됩니다. 특징은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는 여러분의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랑 완벽하게 분리된 과목이에요. 수학 1, 수학 2랑 별개의 과목이다. 완전히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식보다는 문제가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상황 이해 능력이 더 중요해요. 물론 그 안에서 외워야 될 단원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있죠. 그래서 학습량이 적고 또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교대나 이런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다. 자, 두 번째 미적분은 수학2의 미적분 개념이 수2의 미적분 개념이 이해가 잘 되는 학생이면 선택해도 좋다. 그리고 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식을 정리하고 답안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식을 엄청나게 수학적인 기호와 숫자를 쓸 일이 많다는 거고요. 장단점은 학습량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대학 선택 시에 제일 유리하죠. 미적분하면 어느 대학이나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고득점 했을 때는 표준 점수가 더 높다. 그 다음 자연계열의 수리논술 지원을 하려는 학생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리논술의 주요한 테마가 미적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시면 1학년 때 혹은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나 이런 데 가면 1학년 때 미적분도 배우지만 2, 3, 4학년으로 가면 공업수학 같은 수학 과목을 계속 공부하니까 미리 선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죠. 한편 기하는 평면도형이나 공간도형에 대한,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이 선택하면 더 좋고요. 학습량은 세 과목 중에 중간 정도 되죠. 작년에는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보다는 수능이 어려워서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 때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미적분과 마찬가지로 고득점 시에 표준 점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연계열 중에서는 자연계열 학생은 수리논술 응시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의 수리논술의 응시를 사실상 못합니다. 그 다음 대학교 가서 대학 진학할 때 미적분학 공부에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계열이라면 미적분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과목별로 좀 더 살펴보면요.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느껴야 되지만, 제가 미리 작년 걸 쭉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재작년 수능보다는 작년에 수능이 전체적으로 쉬웠고요. 작년 모의고사 3월, 6월, 9월 내내 물론 확통을 공부했던 학생은 어려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미적이나 기하보다는 훨씬 쉬웠고, 확통이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된 학생들은 확통의 8문제가 굉장히 쉬웠다고 해요. 이런 학생이 미적 또는 기하로 옮겨갔다고 했죠. 원래도 학습량이 적었지만 작년 출제 문제를 봤을 때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빈칸 문제가 많이 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도 없고 다 깔끔한 문제들이어서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는 틀리면 타격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 봤던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의 1등급 컷이 원점수로 가장 높아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좋을 건가? 되도록이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다. 수원 수투가 너무 버겁다. 이런 학생들은 할 수 없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했고요. 미적 또는 기하나 확률과 통계나 모두 다 수능에서 2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미적분은요.
자연계열 희망한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재작년 이전의 수능시험보다 작년에 훨씬 쉬워졌다. 기본적으로 문항수가 줄었으니까 쉬웠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보통 11문제나 12문제 정도 나왔는데 8문제로 문항수도 줄어들었고 문항의 난도도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적분 다 할 만한 과목이 됐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웬만하면 미적분으로 바꾸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적분은 수학2의 다항함수의 미적분과 그 개념의 내용과 순서가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함수만 초월함수라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수학2에 강점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학생, 또 제가 아까 미적분은 수식을 많이 전개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미적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남들 다 간다고 하니까 미적분 선택했다가 중간에 확통으로 바꾸면 시간 손해를 보는 거니까 자기가 미적분을 강단 있게 할 거냐는 건 지금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하는요. 작년에는 모의고사는 평균적으로 좀 쉬웠는데요. 수능시험은 단원별로 문항 배분이 골고루 이루어지면서 공간도형에서 어려운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했던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로 갔으니까 수험생들이 기하 선택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깜놀했을 걸로 보여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웬만하면 미적분과 기하의 학습량 차이가 많지 않고 자연계열 입시에 빠질 수 없는 수리논술 준비 측면에서는 미적분이 더 유리하다. 과목 이름이 기하학인 만큼 평면 또는 공간에서 기하학적인 상상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하의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이 3월 초여서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중간에 거의 한 20% 정도의 학생이 바꾸거든요. 바꾸면 손해라고 했죠. 대학 진로와 연관 지어져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학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 선택 과목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